작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설거지 핫다 전문가 우 박사의 말이 이때까지 제 가슴속 원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핫다는 인생 막차 타려고 하는 거다. 핫다는 무조건 안 좋다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부로 이 원칙은 깨버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전에 상한가 15% 시절이나 증시에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핫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사실이었지만, 지난 대폭락장 이후에 증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핫다로 먹을 자리 안 주는 종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딱 특수한 상황에서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단타로도 매력적이었으며, 오늘 매지온이란 종목이 전국에 있는 꾼들이 다 달라붙어서 핫다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핫다를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수익을 바로 챙기고 나갈 수 있는 단타와 하한가가 풀리는 느낌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뜻이지, 하한가 가는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처럼 잔량이 많은 상태에서 전혀 하한가가 풀리지도 않은 느낌인데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거래량을 보면 10만 주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한가를 가나 상한가를 가나 항상 거래량은 있는데, 풀리지 않은 하한가에서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밥 먹고 호가창만 보기 때문에 이 하한가가 풀리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매지온이란 종목이 연속 하한가 2번을 갔는데, 이 종목이 뭘 하는 종목인지, 무슨 악재가 있는지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단타 칠 때 그때만 거래 정지 안 당하면 되는 거라, 오늘 전국 단타꾼들이 전부 몰렸는데, 하한가가 원래 오늘 풀리기 힘든 상태였는데 갑자기 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하한가가 기적처럼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당 2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예전에나 2차전지 같은 거 시장 좋을 때 종목들이 무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끝없이 올라가니까 진짜로 이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좋아서 무상증자를 해주구나라 생각을 했지, 저는 요새 무상증자는 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똥을 1개 사면 2개 더 준다는 말인데, 무상증자 발표 공시 즉시 거래정지 시간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뭐 특별한 걸 공짜로 준다면 모를까. 차라리 액면 분할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식을 즉시 다 팔 수 있어서 그나마 낫지, 무상증자는 그냥 손발이 묶여가지고 1주당 2주 배정이면 투자금 60% 정도가 일정 시간 동안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강제로 묶이는 액면 분할과 다를 게 없는데, 이제는 진짜 무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역시 증시에 돈이 어느 정도 몰렸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60조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과거의 예탁금을 보시면은 24조 원, 20조 원 초반대까지도 갔던 이 예탁금이 현재는 60조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회전이 되거나 투자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증시에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대기자금이 목말라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예전에는 뭐 상한가 15% 시절이나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3조도 안 나오던 시절에는 하한가를 잘못 잡으면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매매에서 제외를 시키긴 했지만, 요즘 역시나 이 거래대금과 시장의 돈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한가가 풀릴 때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풀리는 초기, 풀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몇 번씩은 탈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날려봤자 제대로 처음에만 잡을 수 있다면 본전 정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당연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하한가가 풀리는 그 느낌, 다음에 만약에 하한가 가는 종목이 있다면 그 풀리는 느낌에 대해서 영상을 꼭 찍어볼 생각인데,
그 풀렸을 때 초기에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단타 매매 영상 보여드리면 항상 이 호가창 한호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면 충분히 하한가에서 체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한가에서 체결시키면 그때부터 주가가 바로 올랐을 때는 적당히 먹고 빠지던가, 또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끝까지 버텼다가 10% 단위로 먹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처럼. 오늘 고가가 마이너스 11%까지 갔는데 10% 이상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힘들게 계속 하한가에서 잠기고, 하한가에서 초기에 물리는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한가 풀리지 않고 그 다음날에도 갭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결을 시켰으면 그 뒤에 하한가에 다시 잠기지 않고 한호가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위에 물량이 쌓이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하한가가 다시 잠기게 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에 풀릴 것이다라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한가 다시 잠겨가지고 내일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 번 계속 탈출하지 못한다면 본전에 손절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하한가가 한 번 풀리면 그 뒤에도 본전에 탈출하기에는 몇 번씩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알 텐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하한가 따라잡기를 무조건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조건 빠르게 단타를 할 수 있다 싶으면 오늘 같은 특수한 상황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증시 상태를 보시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어제 나스닥이 또 2% 넘게 폭락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에 또 유지하지 못하고 좀 심하게 폭락을 한다면 안 될 텐데, 그나마 어제 괜찮게 아래꼬리 달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꼬리도 없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장대 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면 추세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황금선 위에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유지를 해줘야 되는 단계인데 다시 저번처럼 음봉이 나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번 주는 증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으며, 어쨌든 유지해주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윙 매매 할 만한 종목이 있다 싶으면 스윙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대덕전자가 연속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으며 오늘 장 초반에는 미래생명 자원 가지고만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호가 단위가 변화는 10,000원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DY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2,800억, 약 3,000억이 나왔습니다. 3,000억에 속하면 제 기준으로는 거래대금 깡패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만 믿고서 눌림목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눌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근처로 공략을 했으며 다행히 10,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소맥 선물 상한가 때문인지 오늘 시초가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딱 보더라도 의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단 호가 단위가 변화는 10,000원을 넘어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그리고 그 전에 고점이 1,450원이고 신고가까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가지고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 있으면 좀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쳤다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긴 했지만 오늘 생각보다 이 거래량이 오전에만 잠깐 나오고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데, 이게 첫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매를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방에 시세가 나오고 이틀 동안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유리한 포인트가 지나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지온이나 안랩도 마찬가지, 효성 OMB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전부 다 첫 상승도 아니고 대덕전자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전에 올라왔던 자리를 오랜 시간 유지해 준 것도 아니고 이 자리와 가까운 것도 아니기에 오늘 상위 종목들을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팜스토리도 마찬가지. 이거는 심지어 그전 고점도 유지를 못 해주고 꼬리가 달렸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뚫어주려다가 윗꼬리 길게, 오늘 차라리 23,000원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을 했으면 모를까,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또 며칠 동안은 이 올라왔던 자리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랑 삼성 SDS가 동시에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제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매매까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미래생명 자원이 없고 LG이노텍밖에 볼 게 없었더라면 오늘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잡았을 텐데 잠깐 눌렸다가 그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대덕전자랑 비슷한 차트라 보시면 되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덕전자랑 이것도 그 전에 고점에서 벗어난 상태로 마무리, LG이노텍도 그 전 고점에서 벗어난 상태로 마무리했는데 거리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눌린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굉장히 잘 통하는 차트인데, 아무래도 제가 눈과 손이 10개가 아니다 보니까 매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집어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집중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갈릴 것이며, 보통은 오전에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 내기가 까다롭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오거나, 오늘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뚫어주는 척 하더니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함부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과감하게 여러 번 찔러보고 조금이라도 먹으려 했는데 요즘은 차라리 조금 먹으려고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대덕전자 같이 이미 매수 포인트를 놓친 종목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올 것이니까 여유롭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